닭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닭고기 우리가 입에 수시로 집어넣지만 내가 왜 유방암에 노출이 되고 내가 왜 전립선암에 노출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자각을 하지 못하고 계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닭은 과연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동물인 건지 돌보고 지키라고 주어진 동물인 건지 한번 제대로 알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 닭을 먹는다는 것에 대한 닭고기 제대로 알고 먹자. 자, 이번 시간에는 존 라빈스 선생님은 베스킨 라빈스 아시죠? 베스킨 라빈스 하면 여러분들 뭐부터 떠오르세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좋아하셨어요? 병원에 이제 환우분들이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갖고 오세요. 그래서 저도 그 학창 시절에는 아이스크림을 즐겨 먹었었는데 이상하게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그 다음날 감기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설탕이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6.7배를 즉시로 1시간 이내에 떨어뜨린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존 라빈스가 베스킨 라빈스의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계자 자리를 버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우통을 벗고 이렇게 자연인이 되셔서 자연인으로 수많은 지각 있는 분들에게 그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저서들을 많이 집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1부, 2부에 있는 내용을 아주 통틀어서 핵심 엑기스만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한번 보겠습니다. 수백 명, 수천만의 사람들이 돼지고기 한 입, 소고기 한 입, 오리고기 한 입을 베어 물 때마다 내 몸속에 사실은 질병을 그리고 고통을 함께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내 몸에 좋은 단백질 덩어리 하시면서 열심히 먹어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끼니마다 먹어치우는 이 동물성 음식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저 고기 안 먹는데요? 오리고기만 하고 오리발 내미시는데 사실 이건 영양이 아니라 악몽이라는 것입니다. 악몽. 이제 제대로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특별히 존 라빈스의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라는 책 1부에서는요. 심장마비가 어떻게 유발이 되고 암이 유방암, 난수암, 폐암, 간암, 췌장암, 위암 등의 모든 암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 책 1부, 2부에 보시면요. 웬만한 영양학자들, 웬만한 의사들도 상당히 놀랄 만한 굉장히 그 질병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암에 대해서 그리고 골다공증이 왜 유발이 되는지 우유하고 칼슘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칼슘과 인산에 깨져서 칼슘이 몸 밖에서 빠져나가는지 오스테오폴로시스트, 본 네크로시스의 기전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고 또 당뇨병의 범인도 지방이고 뇌종양, 뇌출혈의 범인도 무엇인지 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방법을 특별히 콜레스테롤 모든 범의 범인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 그리고 인공호르몬 항생제에 내성된 이 박테리아와 살충제가 오늘날 대다수의 육류 유제품에서 자주 발견되는 허다한 발병 물질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책을 지금 보지 않아도 1시간 동안 이 강의만 잘 들으시면 이 책 1, 2부의 내용을 아주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책의 저자 존 라빈스 선생님은 특별히 식생활과 환경 그리고 건강의 연관성에 관한 세계 1급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이시고 특별히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 그리고 더 자연 세계를 지지하는 비영리기구인 지구구조대 인터내셔널 얼세이브 인터내셔널의 설립자이기도 하십니다. 상당히 자유로운 품성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또한 세계 최대 아이스크림 기업인 베스킨 라빈스의 상속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우유 유제품이 전립선, 유방암, 난수암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각종 우유 유제품과 또 축산물에 대해서 감춰왔던 진실을 폭로한 용감한 환경운동가이기도 하십니다.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이분의 책을 보면 놀랍니다. 와, 이거 거의 천재적인 이 두뇌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존 라빈스 선생님은 단백질,
단백질을 더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책을 쓰신 비만의 종말이란 책을 쓰신 누구? 가스 데이비 박사님의 내용처럼 단백 신화에 대한 허구, 모든 호르몬성암, 전립선암, 유방암의 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단백질 신화에 대한 허구와 각종 우유 유제품과 축산업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낱낱이 집필을 하고 계시는데요. 미국에서 가축들에게 투여하는 항생제의 양이 연간 1만 1160톤이에요. 이 항생제를 투여받지 않으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 짐승들이 살아있지를 못해요. 얼마나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항생제를 맞은 소나 돼지나 닭을 먹은 사람들의 몸에 그대로 감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게다가 특별히 치명적인 식중독기 0157의 주요 감염원은 햄버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햄버거 왕 하면 누구 떠오르세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햄버거 왕이셨죠. 그래서 맨날 스텐트 바이패스하고 카디악 어레스트를 초래해서 심장마비로 맨날 실려 다니시다가 콜트웰 에셀스틴 박사를 만나면서 완전히 이제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바꾸시면서 건강을 회복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햄버거의 패티, 소고기 패티에는 온갖 이 동물들의 배설물로 가득 차 있는 그 패티의 진실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거고요. 자,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이시는지. 미국에서 살당할 때 폐렴에 걸려있는 돼지의 비율이 전체 70%. 왜 사람이 폐렴, 폐결핵 또는 폐암에 노출이 되는지, 이렇게 폐렴에 걸려있는 돼지들을 먹으면서 얘네들이 왜 폐렴에 걸렸는지 이제 돼지의 진실에 대해서 보시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들에게 이르러 오는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내가 그 동물이 오히려 그 동물을 먹은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먹이 사슬에 대한 그 역회전의 이 통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이 횡성 고개만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꼭 하늘마을에서 힐 받으시는데 그 아주 부드럽고 연한 송아지 고기의 비결이 뭔지, 빈혈에 걸린 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유를 많이 마실수록 골다공증이 더 많이 노출되는 아이러니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존 라빈스 선생님이 이 책에서 이제 낱낱이 파헤쳐 주시고 계시는데 1994년 레이첼 카슨상의 수상자이자 저서로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그리고 존 로빈스의 백세혁명, 존 로빈스의 인생혁명 등등 이분의 책이 한 열대 권이 꼽혀 있는데 볼 때마다 제가 놀라는데 와 천재적이다. 이분은 진짜 천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데다가 상당히 그 인류애가 넘치십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먹는 음식이 우리 지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 큰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각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고 계시는 선생님이신데요. 자, 이 데스먼드 모리스의 The Naked Ape라는 털없는 원숭이 책은 교수님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스승님, 연대 교수님, 우리 학창 시절에도 보면 교수님 방에 이 책이 꽂혀 있는 걸 봤는데, 자, 이 데스먼드 모리스의 책에도 보면 동물들의 그 실태라고 할까요? 그 내용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병으로 만신창이가 된 닭에 대해서 데스먼드 모리스가 자기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늘 먹는 매일의 식습관이 내 몸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도 몰랐지만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고기 만들기 위해서 동물이 살아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돼지고기를 드시거나 닭고기를 드실 때 들이 살아있는 생물들이 도륙당해서 내 식탁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게 마치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동물이 살아야 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그냥 자연의 섭리고 먹이사슬의 원칙이라고 여겼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생태학자 벌거벗은 원숭이의 저자 데스먼드 모리스는 특별히 닭장에서 일명 배털이라고 불리는 닭을 기르는 양계 방식에 관해서 한탄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공장식 양계장을 일컬어 닭의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이 공장식 양계장 과연 닭의 천국인지, 털없는 닭을 만들고 다리가 없는 닭을 만드는 게 천국인지. 내가 관찰해온 배터리 닭들은 그들의 메뚜기를 쫓던 풀숲에서 떨어져 나와서 어미한테 떼어 놓을 때부터 이미 정신이 반쯤은 돌아요. 그래서 배터리는 글자 그대로 닭 무슨 병원? 예, 닭 농장이 닭 공장이 되기 위해서 정신병원이라는 겁니다. 자, 알 낳는 집 속의 닭은 신경질적입니다. 우리 양계장 가보시면 이런 형태를 여러분 늘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공장식으로 깨끗하게 잘 만들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배터리 방식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 낳는 집 속의 닭은 신경질적이에요. 닭들은 자동 조절되는 모이통에서 모이 한 번을 쪼거나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서 서로를 밀치고 기어 오르고 끼룩끼룩 꼬꼬대꼬꼬꼬꼬 구구구구구구 야단 법석을 떨어요.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알을 낳는 암탉들이 자신들의 짧은 생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뼈가 부러지는 일 따위는 자주 있는 일이고 많은 닭이 발이나 다리가 부러져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쭈그리고 앉아있거나 쩔룩거리면서 돌아다닙니다. 지금 동물연구소에서는요, 특별히 다리 없는 동물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깃털 없는 닭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식탁에 올라가는데 이 깃털을 뽑아내는 불필요한 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깃털을 뽑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털 없는 닭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간질 발작 증후군 증상이 자주 있는데 가끔 꽥 소리를 지르다가 공중으로 펄쩍 뛰어 올랐다가 뒤집혀서 죽어버리는 간질 발작 증후군 증상이 왜 오는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모든 닭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항생제가 섞인 모유를 먹어요. 항생제가 없다면 우리가 거기서 이윤을 얻어내기도 전에 사람의 식탁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얘네들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전염이 되어 있는지, 얘네들을 기르는 질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 엄청난 수의 닭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죽고 말 것이기 때문에 아주 태어난 순간부터 항생제 감염, 항생제 덩어리라는 거예요. 동물공장의 피터 싱어와 짐 메이슨이 이야기합니다. 닭 공장에 흔한 비타민 결핍. 오늘날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닭들이 거의 다 비타민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결핍되어 있는 닭들을 먹으면서 우리 몸에 그대로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든다는 겁니다. 요걸 이해하셔요. 나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내가 즐겨 먹던 닭과 내가 즐겨 먹던 돼지고기, 소고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닭공장의 성장 지체와 눈이 망가진 애들, 시력이 안 보이는 애들, 무기력증, 신장이 손상된 애들, 성기능이 교란되어 있는 애들, 뼈와 근육이 다 약해져 있는 아이들, 뇌 손상 마비 증세가 있거나 뇌출혈, 빈혈, 불이와 관절의 기형아들, 이런 다양한 형태의 닭 불구자들을 우리 식탁에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닭들의 약해져 있는 뼈, 이완된 힘줄, 비틀린 뒷다리, 부풀어 오른 관절, 다 모두 광물질 부족으로 마치 여러분들이 미네랄이 부족해서 암이처럼 얘네들도 헤비메탈이 지금 부족한 증상이 다 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닭의 척추가 기형화되고 목이 뒤틀리고 관절에 염증이 생기게 만드는 질병, 이 불쌍한 동물들은 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닭한테서 전염병이 옮을 위험성이 높아서 TV에서 가끔 나오죠. 계속 지금 어느 축사에 어떤 병이 돌고 있고, 여기 돌고 있고, 노동국에서는 닭 가공 산업을 모든 업종 중에서 가장 위험한 업종 중에 하나가 닭 가공 산업을 하는 업종으로 규제를 합니다. 전국의 대다수 양계장에 있는 닭들의, 자, 한번 보세요. 대다수 양계장에 있는 닭들의 90% 이상이 닭암에 걸려 있습니다. 자, 전국의 대다수 양계장에 있는 닭들의 90% 이상이 닭암, 레우코시스에 걸려 있는데, 우리는 그 닭들이 겪는 고통을 전혀 모른 채 날마다 이 불쌍한 생물의 고기와 달걀을 2개씩을 꼭 1등급
달걀들을 2개씩 꼭 알뜰하게 챙겨 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체계에서 나온 생산물을 먹었을 때 그 결과 바로 함께 해 보실까요? 그 음식이 내 몸을 만듭니다. 예.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은 당신이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닭이 이렇게 병 걸려 있다면 레우코시스와 같은 닭암에 90% 이상이 노출되어 있다면 칠면조는 좀 어떨까요? 예, 미군 부대에서 카니발 어릴 때 저희 아빠가 미군 부대 도서관 책임자셔서 이 카니발 축제를 좀 하건 할 때 칠면조 고기가 막 이제 막 난리가 나요. 칠면조를 드시면 좀 나을까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닭과 달걀에 적용되는 공장식 생산 방법은 칠면조, 거위, 오리 같은 다른 모든 동물들에게도 일반화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칠면조 역시 닭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위해서 그들을 써먹으려는 똑같은 집착에 희생되고 있어서 부리를 잘리우고 오늘 꼬리 잘리운 꼬리 자르기 이 돼지들과 같이 부리가 잘리우고 철망 속에 가득 쳐넣어진 채로 각종 화학약품, 의약품, 항생제가 첨가된 똑같은 종류의 인공적인 먹이를 먹고 살지 않는 사람의 식탁에까지 살아올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식품 생산 체계에서 나온 소출들을 사 먹는다는 것은 예, 이런 사람들과 결탁해서 닭들에게 칠면조들에게 지옥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게 아닌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존 라빈스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즐겨 먹는 닭.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이제 감춰진 진실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